이혼 하루 전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자자.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법적으로도 정리를 앞둔 그날 밤. 남편은 육체적 관계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지금 와서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싶다는 걸까? 정말 이게 이별의 인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의외로 진료실에 찾아온 많은 여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혼 전 마지막 부부관계라는 주제는 감정, 자존심, 상처, 미련이 복잡하게 얽힌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배경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잔재들이 남아있죠. 오늘은 그중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선옥 59세 씨의 사례는 결혼과 이혼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 중 이혼을 앞둔 마지막 밤에 한 번만 더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 중 하나 김선옥 59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 결혼할 땐 정말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저희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엔 괜찮았지만 나이 차이도 컸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세대 차이도 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내가 맞춰주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사소한 대화도 언쟁으로 끝나고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경제적인 능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닫게 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서로를 위한 해방이자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자자 고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다 끝난 사이인데 그런 부탁을 듣는 건 좋게 들리진 않죠. 소문이라도 나면 민망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때 부부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나도 어쩌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도 별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다시는 엮일 일 없을 테니까 그냥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스스로 감정의 끝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누군가는 이혼을 정리의식 의례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감정적 정리를 위해 물리적 접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별은 때론 감정의 미련을 더 길게 붙잡게 만들 수 있어요. 단절이 필요한 순간의 마지막 한 번은 다음 미련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늘 한결같이 가정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산후조리 중일 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죠. 박지연 54세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꼭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저 사람도 변할까 가정으로 돌아올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나서도 남편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후회는커녕 바람을 몇 명씩 피우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 당시 그녀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저 사람의 영향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혼 전날 밤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는 내가 아이 낳은 이후로 나를 한 번도 안 만졌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죠. 이혼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다면서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딴 인간한테 내가 왜 몸을 줘야 하죠? 지금 와서 한 번만이라니 웃기지도 않아요. 예전엔 내가 원할 때는 피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손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이라도 생기면 사람들한테는 질질 미련 못 버린 여자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제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고 자존감이 뚜렷했습니다.
감정적 미련은 없었고 단절이야말로 자기 보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란 건 정리예요. 그런데 몸으로 엮이면 정리가 아니라 또다시 구속이 되죠. 이정순 68세의 이야기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듯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정순 68세 환자였습니다. 처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린 중매로 만났어요. 중매 아주머니는 그 사람이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순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었어요. 말로만 하는 폭력이 아니라 진짜로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날 무시하고 매일같이 모욕을 줬죠. 반항하면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또 맞았어요. 결국 친정 식구들 불러서 겨우 이혼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는 거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자자고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요. 그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딴 소리 들을 여유 없었어요. 짐 싸고 친정 오빠 불러서 그냥 나왔어요. 그 뒤로 다시는 연락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인간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정순 씨의 선택은 고통에서의 완전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억압에서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 요구는 절대 감정이 아니라 지배 욕구의 연장선이에요. 절대로 받아줘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저한테는 잘못한 건 없었어요. 최미경 58세 환자분은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의욕도 열정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과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집안 형편이 괜찮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집안은 무너졌고 그는 무기력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나 스스로 해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희망이 전혀 안 보였어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 순 없었어요.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 그녀가 이혼 전날 밤에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같이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려다가 그냥 그래, 이걸로 정말 끝이다 싶었어요. 사람이 감정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성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녀가 느꼈던 복잡한 감정의 정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부부관계를 작별 인사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가운 듯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정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혼하는데도 왜 마지막 부부관계를 하려 하는 걸까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욕구 이상의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1. 감정적 작별의식. 어떤 이들에게는 부부관계가 감정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번을 통해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이건 일종의 의뢰행동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소유욕과 통제욕. 특히 전 남편 쪽에서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마지막까지 가졌다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심리입니다. 3. 감정적 의존. 이미 끝난 관계지만 감정적으로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작별이 아닌 재의존을 만들게 됩니다. 즉 다시 엮이게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4. 문화적 인식의 영향. 특정 세대나 환경에서는 부부관계를 결혼의 핵심 요소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끝맺음도 몸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이혼 후 감정 정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혼한 뒤 누가 더 후회하나요? 의외로 많은 이들이 그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경험자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1.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후회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전에는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늘 더 많은 걸 바라면서 배려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 하죠. 연애 초반엔 온 마음을 다 주던 이들이 결혼 후에는 이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한때는 부부 같은 연인이었지만 이젠 남보다 못한 남남이 되어 헤어집니다. 그 순간엔 모두가 자유를 찾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여러 혜택은 이혼과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사랑하는 그대에게 의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허건석은 아내에게 늘 불만을 품고 툭하면 소리를 지르며 의심만 하죠. 장 보러 간 아내가 늦게 돌아오면 돈 숨기고 장 본 거 아니냐 고 따지고 심지어 장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밥상을 차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이혼한 뒤 허건석은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며 아내의 소중함을 떠올립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자기 삶의 선택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자유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결혼은 누군가에겐 감정의 무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상처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사랑, 그리고 더 건강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숫자의 계산이 아닌 감정의 무게를 다루는 일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혼 후에도 계속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버린 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고백 중 하나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몰랐어요. 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 회피이고 타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죠.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어리석은 자만이 반복한다. 부부 관계에서 용서란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도, 가정폭력, 상습적인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격적 구조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남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진짜 화가 나서 때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떠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파괴력을 가졌는지 떠나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구나. 이런 후회는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자존을 무너뜨린 뒤엔 후회도 용서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에야 찾아옵니다. 드라마 금분세가 의 김연희처럼 자신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는 대개 너무 늦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는 단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든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관계가 돌아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상담 중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 후 수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는 내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길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놓여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 한 소절, 냉장고 안에 놓인 그 사람 좋아하던 반찬 하나에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현실은 늘 생각보다 고단하고 냉정합니다.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친 땅에 뿌리내리는 과정입니다. 집안일, 육아,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사랑은 그 안에서 서서히 지치고 닳고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더는 못 버티겠다 는 말과 함께 서로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숫자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강한 기대와 환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끊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는
이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지우지 못한 분도 만난 적 있습니다. 언젠가 연락 올까 봐요. 아니, 그냥 지우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한 문장에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사람의 깊은 그늘이 보였습니다. 영화 실연 33일의 주인공처럼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현실에 묻혀 버텨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제때 정리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힌 채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심리적인 얽힘이고 심한 경우엔 상실 외상 실현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자기 회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감정이 아프다면 그걸 억누르지 말고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이제는 그 감정을 정리해 줄 시간입니다. 사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완벽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삶은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살아가는 여정이니까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 주고받고 심지어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가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뜻함, 지지, 동행. 누군가와 함께했던 모든 사소한 기억들 속에는 내가 나였던 시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이상 당신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당신이 더 작아지고 있다면 부디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안아주세요. 결혼은 결코 구속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도 분명한 용기입니다. 이혼은 결혼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혼도 행복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끝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은 후회만 남는다. 고. 하지만 저는 상담실에서 이혼 후에야 비로소 나답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별은 진짜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국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당신이 행복해지는 방향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결혼을 지켜내는 용기, 그리고 놓아주는 단단함. 그 둘 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결심도, 내려놓는 결단도 결국은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세요.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당신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된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무기가 되길. 그 어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당신만의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다시 웃음을 되찾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면 부디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하나의 고귀한 나라는 사실을 당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